안녕하십니까. 빌딩 부자 가는 길 빌딩 로드 오동엽입니다. 최근에 김나영 씨가 역삼동에 매입한 건물 때문에 잘 샀다, 잘 못 샀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동엽 TV도 김원은 이사와 제가 출연을 해서 김나영 씨가 매입한 건물을 최초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에도 댓글이 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 제가 빌딩 중개를 하는 중개인이기 때문에 호구 잡으려고 그러냐? 이걸 잘 샀다고 그러니?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제 직업이 빌딩 중개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빌딩을 파는 사람일까요? 빌딩을 사주는 사람일까요?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업한다 라고 하면은 판매하는 사람들만 많이 보신 거죠. 뭐 정수기 판매하는 사람,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팔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세요, 가격이 더 오를 거니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영상을 하면은 그 얘기를 100% 믿으시는 분들은 사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파는 사람은 오 대표가 사라고 하네? 이것 봐라?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난 안 팔아야 되겠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금액을 올리거나 매물을 걷어들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매도자는 없어지고 매수자만 많아지는 거죠. 이게 과연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입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매도자도 많아야 되고요, 매수자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칭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모든 시청자분이 100% 믿는다 라고 하면은 매도자는 없어질 거고 매수자만 많아지겠죠. 결코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거 아닙니다. 제 직업은 빌딩 중개가 맞지만 제가 이 오동엽 TV를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 직업이, 중개라고 하는 직업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영상 찍는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버벅거릴 수도 있고 제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내용이 다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맞다, 옳다 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찍습니다. 뭐 오동엽 TV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본도 없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산으로 가기도 하고 들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김나영 씨가 사신 건물은 땅이 작아요. 그리고 이쪽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신축하시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임대료가 저희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2,900으로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2달간 렌트프리가 있습니다. 렌트프리는 뭐냐면은 임대료를 안 내는 기간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2,900 곱하기 10달 10을 곱하면은 1년에 받는 돈은 2억 9천입니다. 요걸 12달로 나누면은 실질적으로 2,417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900이냐 2,400이냐 이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2,900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달에 실수령하는 임대료는 2,417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료 얘기는 끝. 그리고 빌딩 투자에서 내가 성공하는 건 여러 가지들이 접목을 해야지 내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게 있고요, 내가 신축을 해서 면적을 늘려서 임대료를, 이 건물 통해서도 임대료를 최고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고, 저금리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돈 에코티, 내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나중에 팔 때 잘 관리를 해서 엑시트 플랜을 잘 짜서 조금 더 받고 팔고 조금 덜 받고 팔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돼야지만 내가 목적한 수익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임대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출 금리만 해도 대출 금리가 4% 중반입니다. 올해 연말에 뭐 한두 번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5% 초반 중반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2,400 월세 받아서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대출을 커버할 수 있냐? 김나영 씨가 실제로 한 달에 수령한 돈은 2,417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5.5% 이자를 낸다 라고 하면은 53억의 대출 받았을 때 한 달에 이자가 2,4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히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들 다 자체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 50억 정도 대출을 받고 이자가 5.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달에 이자가 2,300입니다.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거 가지고 재산세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 99억짜리 이 건물의 재산세가 얼마 나오냐? 많이 나와봐야 뭐 한 1,500에서 2,0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재산세 감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수익용으로 매입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유기간 동안에 월세받아 이자 내고 그냥 버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자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했습니다. 김나영 씨가 대출 받은 거 충분히 월세 받아서 이자 감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이 금액을 못 내고 나갈 수도 있지 않냐, 이 월세를 못 내고 나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 건물 가보셨어요? 임차인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항상 자리에 앉아 계시고 뭐 빈 테이블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혹시나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는 장사가 잘 되지만 임차인이 장사를 뭐 잘 못해서 명도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세입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가보시면은 충분히 이 정도 월세는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야, 너 중개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색을 느끼고 보지 마시고요.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사보고 팔아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임대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김나영 씨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 나가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현재 임차인이 내고 있는 임대료랑 동일한 임차인을 찾아 드릴게요. 월세 더 내는 임차인 찾아달라라고 하면은 저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 드리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이 강남역 이면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만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유지에만 간다고 하면은 저는 매매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김나영 씨가 샀다라는 걸 아시고 잘 샀냐 못 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못 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위치는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빌딩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라고 하면은 그 돈이 만약에 100이다 라고 가정하면 저는 땅값이 상승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퍼센테이지가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땅값 상승분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14년도쯤인 것 같아요.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장동건 씨가 한남동에 건물을 샀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눈탱이 맞았다, 잘못 샀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샀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잘 사신 거예요. 그때 성경 지명을 가지고 잘 사신 거죠. 2013인지 14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때는 이게 빌딩이 막 끌어오르고 뭐 미친 듯이 빌딩을 사고 뭐 빌딩 투자를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연애 프로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가 장동건 씨 건물을 산 거 가지고 얘기 나눴어요. 그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위치 너무 좋다. 나는 잘 산 것 같다. 요걸 몇 년간 잘 유지만 한다면은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영상을 봤을 때 다 편집됐더라고요. 질문이 뭐 한 5, 6가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다 편집됐더라고요. 왜? 그때 분위기는 장동건 씨가 잘못 샀다, 눈탱이 맞았다 라고 하는 걸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잘 샀다,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다, 위치가 탁월하니까, 그리고 월세 받아서 충분히 이자 내고 감당이 되니까 유지만 잘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잘 샀다 라고 얘기한 게 그때 분위기에 반하는 얘기죠. 그게 다 잘린 거예요. 지금 김나영 씨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리쌍이 신사역의 가로수길에, 그러니까 세로수길이죠, 초입에 있는 코너 건물을 샀을 때 그때도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리쌍이 몇 년 후에 그걸 95억에 팔 때도 비싸게 잘 받고 팔았다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95억짜리가 지금은 150억 더 이상도 합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잘 샀다 못 샀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수익률, 임대차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그리고 또 신축을 할 수 있냐, 신축을 못하냐, 땅이 작냐 크냐. 솔직히 이 땅에다가 신축을 하면 좋지만 신축을 안 해도 되죠. 왜? 임대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는데 뭘 신축을 합니까? 계속 그 상태 유지해서 가면 됩니다. 연면적이 60평이 조금 넘는데 그냥 60평 맞는 임차인 받아가지고 계속 월세 받으면 돼요. 신축을 하는 게 좋지만 굳이 꼭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나영 씨는 100%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가치 50%와 다른 부분들까지 좀 붙어서 60, 70%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오 대표 30% 놓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100%다 겁니까? 뭐 위치 한적한 곳에 신축이 가능하고 좋은 위치에 뭐 사서 신축을 했어요. 근데 위치가 빠져요. 맨날 공실이에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에 사냐가 중요합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빌딩 투자 강의도 하잖아요. 강의 때 얘기합니다. 외곽에 지금 사지 마시고요. 외곽은 기다려보세요. 경기도권, 그 다음에 서울에 그냥 그럭저럭 하는 데는 기다려보시면 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5% 찍고 이러면은 조금 더 싸게 나오거나 더 많은 매물을 보시고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냥 기다려보시고 시장의 변화에 계속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걸 공고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강남에 포함해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석, 마포, 용산, 성동구, 총 제가 말하는 이 6개의 용은 지금이라도 괜찮은 매물이,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한번 매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 드리지만 제가 직업이 중개인이라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장동건 씨나 리쌍이 매입했던 그 사례랑 같은 경험을 했고 그 땅 가격이 어떻게 바뀌어 왔냐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차가 지금 한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당 한 4억 4천 주고 샀는데 승자의 저주? 현대차 이동 가지고 뭐 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매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의 현대차가 잘못 샀다, 눈탱이 맞았다, 현대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삼성역 부근에 평당 6억이 넘는 땅을 매입을 하질 않나. 없어서 거래를 못합니다. 삼성역 부근에 부지를 찾는 고객이 제 고객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없어요. 없어서 중개를 못합니다. 과연 현대차가 잘못한 걸까요? 주요 지역은 매물이 나오면 사는 게 맞습니다. 왜? 부동산의 중요한 법칙 중에 부동성도 있지만 부증성도 있습니다. 부동성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예,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인 건데, 또 부증성,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를 늘리는 게 약간 부증성의 예외일 수 있죠. 그냥 뭐 그린벨트라든가 외곽에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뭐 소위 말하는 신도시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들 막 올리죠.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가 늘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늘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아파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딩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그런 위치에 빌딩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냥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는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지역이고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위치다. 그런데 늘릴 수가 없다. 지금도 한정판이고 앞으로도 계속 한정판일 거죠. 특히 빌딩은 더더욱 더해요. 아파트처럼 막 세대수 늘리고 뭐 더 짓게 뭐 안 되잖아요. 한정판이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매도자가 100명입니다. 매수자도 100명입니다. 그럼 이 매도자 100명과 매수자 100명이 딱딱딱 해서 짝짓기 하듯이 딱딱딱딱딱딱 팔고 사면 돼요. 1번은 1번끼리, 10번은 10번끼리, 50번은 50번끼리, 100번은 100번끼리 팔고 사고 하면은 딱 끝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중개인이 계속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최근 15년부터 21년도 말까지 6년간 매도 우위 시장이었어요. 매도자가 점점 줄어들고 매수자 늘어난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매도자는 10명만 남았고 매수자는 1000명이 됐어요. 이 1000명이 10명의 매도자를 컨택하려고 막 가계약금 던지고 물건도 안 보고 사고 막 덤비고 경쟁하고 하루 만에 뭐 사고 말고 그랬던 적을 여러분 6년간 보셨잖아요. 가격이 2배, 3배씩 오르고 뭐 계속 올라가면서 그때 이런 위치 좋은 매물이 나왔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곽으로 막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매수자 1000명이 확 줄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매도자는 지금 한 20명, 30명 정도로 10명보다 는 게 맞지만 매수자가 줄어든 속도보다 매도자가 느는 속도가 미비해요. 아직까지도 매수자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1년, 2년 계속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매도자는 점점 늘고 매수자는 점점 줄겠죠. 그래서 내년까지 외곽 지역은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역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싸게 좋은 매물을 매수자가 잡을 수 있으니 제가 기다려보라 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러면 주요 지역은 왜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고 괜찮으면 사야 되냐? 주요 지역은 매도자가 안 늘거든요. 늘어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매수자는 줄다가 어느 순간 멈춰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임대 수익용으로는 살 수 없지만 수익이 안 나오고 이자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못 사요. 맞습니다.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지가 좋으니까 아 내가 나중에 시장이 다시 재역전 됐을 때 그때 다른 경쟁자들하고 경쟁하면서 이걸 살 수 없으니 이걸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안 되니 지금 내가 조금 더 주더라도 뭐 미리 선점을 해야지 한정판을 먼저 가져야지 라는 분들은 지금에도 산단 말이에요. 즉 실수요자들 주요 지역을 선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산단 말이에요. 이분들 수요는 줄을 수 없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100명이 되고 더 줄어봐야 20-30명은 남아있어요. 그 20-30명이 주요 지역의 매도자 이분들 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지역은 빠지기를 기다리는 게 들판에서 벼락 맞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보세요. 금리 올라가지고 힘들죠. 저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월세에서 이자가 역전이 됐어요. 이자를 꼬라박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제가 얼마씩 꼬라박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버티만 하니까 이러는 거겠죠? 근데 이 주요 지역이 갖고 있는 분은 저보다 더 부자예요. 그분들은 꼬라박는 게 그렇게 뭐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 급매물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IMF나 리먼 같은 급변하는 어떤 변화가 와야 됩니다. 5% 6%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10% 뭐 15% 쫙쫙쫙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저처럼 버티는 사람이 못 버텨야 됩니다. 그냥 이게 야금야금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는 금리가 나오는 시장이 안 돼요. 뭐 지금 4% 중반, 5%이 금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뭐 팍! 한 대 맞더니 10%, 15%팍 올라갔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먼저 그냥 만세 부르고 매물 내놓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요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부자 많습니다. 그분들 그냥 금리 좀 올라가지고 자기 돈 몇천 뭐 꼬라박는 거 그렇게 크게 타격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내가 10년간, 20년간, 30년간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낀 게 뭐냐?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부동산은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안 팔아요. 기다리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 보면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보다는 진득하니 갖고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되신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내가 부자 되기보다는 내 자녀가 부자 되는 재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서 안 팔고 갖고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내야 되는데 뭐로 내지? 이거 팔아서 내야지 라고 해서 팔려고 보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셨던 금액에서 10배, 20배 막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나 많이?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은 더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약이 달면 됩니까? 써야죠.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 얘기가 일리가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 드립니다. 제가 베이팅 중개하는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고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매도자분들이 안 파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들 뭐 의견을 쭉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막 댓글에 도배하시는데 도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나 두 개만 달아주세요. 너무 제가 댓글 달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막 도배하시면은 그것도 다른 분들한테 민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본인 생각 이렇다 라고 남겨주시는 거 저하고 반대된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단 반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저 나이가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존중하는, 저도 그래서 존댓말로 계속 영상 찍고 있잖아요. 존중하는 오동엽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말로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겨놓으신 얘기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또는 제 생각도 또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결론 정리해 볼게요. 주요 지역은 괜찮은 매물이 나오시면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기로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외곽이라든가 변도 지역은 지금 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샀는데 잘 샀다 못 샀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한두 가지만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